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묘일주의 일간인 신금과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신금에게 경금은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신금이 잘 다듬어진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이라면 경금은 큰 바위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됩니다. 큰 바위나 원석은 투박함은 있지만 든든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에게 경금은 든든한 뒷배경이나 손윗 형제와 자매의 느낌이 됩니다. 그만큼 마음의 든든함과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신묘일주는 일주적 특성에서 볼 때 일간 신금의 기운이 일지의 묘목을 온전히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마음먹은 만큼 재물이 아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운세 흐름에서 겁재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더 기운차고 자신감 있게 재물과 결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신묘일주의 일간인 신금과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신금에게 자수는 식신의 기운이 됩니다. 식신은 조용하고 실속 있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시작 기운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재물과 결실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또한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기 이전에 그 과정에서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물의 크기도 안정적으로 키워주게 됩니다. 특히 신묘일주는 일주적 특성에서 재성의 기운을 깔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정녀나 답정남의 기질을 갖게 되는데 운세 흐름에서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과정을 밟아가고 주변과의 소통성을 넓히면서 단계적으로 결과와 결실을 이루도록 돕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시작 기운인 신금의 기운을 도와주는 겁재의 기운이 경자년의 천간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한 금기운은 자신의 청명함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물로 씻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너무 물이 많으면 잠겨버리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적당히 균형 있게 흐르는 물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신묘일주에게 경자년은 본인의 날카로움과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안정적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다만 식신의 기운으로 마음이 풀려나가면 본인의 사회적 전문성은 더 좋아지지만 관성의 기운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남편 또는 기존 조직의 시스템이나 윗사람과의 트러블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본인의 일에 집중하면서 신묘일주 본연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풀어가면 좋습니다. 다음 신묘일주의 일지인 묘목과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수의 수기운은 묘목의 기운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묘목의 기운은 계절적으로 여름의 폭발적 성장을 앞둔 시점이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수기운이 도래하는 것이니까 반갑습니다. 특히 신묘일주에게 묘목은 재성의 기운인 만큼 재물과 결실의 기운을 크게 해줍니다. 또한 경자년의 천간 경금이 신묘일주의 일간 신금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강해져도 충분히 제어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 사주 원국에 재성의 기운이 너무 과한 상태라면 경자년의 기운이 과한 욕심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가면 좋습니다. 다음 신살의 관점에서 보면 신묘일주의 일간인 신금과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가 어울려 문昌기인의 기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문昌기인은 명칭의 의미대로 문예나 창작 또는 자기 표현과 전문성, 공부 등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신살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경자년은 신묘일주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잘 발현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또한 경자년의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고 신묘일주에게 자수는 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두고 집중하여 발현시키는 재능과 재주를 바탕으로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오게 됩니다. 다음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묘일주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장생이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태의 단계가 악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생은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태와 양을 거쳐 비로소 밖으로 나온 아기입니다. 태가 잉태된 아기이고 양이 뱃속에서 성장한 아기라면 장생은 비로소 세상에 탄생한 아기입니다.
잉태된 아기나 뱃속의 아기는 겉으로 드러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아기는 주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또한 스폰지처럼 강한 흡수력으로 지식을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태어난 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모방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아기는 산만함도 있습니다. 즉, 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인내심은 약합니다. 또한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나 의지도 약합니다. 그래도 장생은 건록과 함께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됩니다. 건록이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장생은 태와 양의 불안한 단계를 지나 비로소 세상에 등장하여 에너지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경자년의 장생 단계가 신묘일주에게는 식신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무언가 자신의 전문성을 기우고 발현시키는 데에는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신묘일주에게 경자년의 기운이 청명하고 총명함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상황을 더 투명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적용하여 분석하고 지적하게 되면 트러블이나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마음에서는 청명하게 한 사람을 관조하되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묘일주 본인은 순수한 호기심에 하는 질문도 상대방이 들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자신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습니다.